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리치와 라쏘어 알고리즘에 대해 배워보려 합니다. 리치와 라쏘어 알고리즘은 데이터 과학과 기계 학습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며 복잡한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리치와 라쏘어 알고리즘은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기법으로 큰 데이터 세트 내에서 가장 유의미한 변수를 선택하고 데이터를 줄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단히 말해, 이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만을 추려내어 더 깔끔하고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을 특성 선택이라고 하며, 이는 많은 양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데이터를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중요한 변수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모델의 과적합을 방지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젠보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쏘와 리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라쏘와 리치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개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라쏘, L1 규제라고도 하고, 리치, L2 규제라고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L1, L2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L1 규제는 가중치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리치에게는 가중치 제곱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기본적으로 각각의 가중치에 따라서 변수의 중요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중치 절대값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다 보면 정말 불필요한 변수들은 0으로 만들어야만 실제적으로 변수의 가중치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중치 제곱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제곱을 하게 되면 숫자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로까지 안 만들어도 가중치의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라쏘이기는 목적이 정말 불필요한 변수를 0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리치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복잡도를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 필요하기는 한데 아주 없애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이제 리치 회계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라sso 회계 같은 경우는 변수가 아주 많은데 정말 그 중에서 핵심적인 변수만 쓰고 싶다. 그럴 때 라sso 회계를 쓰는 거고 그에 비해서 리치 회계 같은 경우는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봤을 때 하지만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판단할 때 리치 회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라쏘는 장점이 모델을 아주 단순화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단순화해가지고 복잡한 모델이 있으면 최적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에 비해서 리치 얘기는 일반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모든 개수들이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선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수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더 구체적인 것은 코드를 구현하고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코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실습은 구글 콜앱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실습에서 보여드릴 내용은 방금 배운 L1 규제, L2 규제의 코드를 한번 실험해 보고 이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어떻게 성능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적재를 하고 제가 이번에 사용할 샘플은 make regression이라는 데이터셋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는 평균 제곱 오차, MSE와 그리고 결정 계수 R2 스코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MSE는 작을수록 좋고 알트 스코어는 높을수록 좋은데 알트 스코어 같은 경우는 결정 개수로서 얼마나 그 변수의 설명력이 높은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했습니다. 자, 우선 X 데이터, Y 데이터, 그러니까 변수와 타겟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서 한 100개 정도 샘플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10개의 변수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이즈를 약간 넣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고정하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스플릿을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랜덤 포레스트에 대한 회귀 모델을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스트 모델을 구현을 할 때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션, 리그레서를 하고, 그리고 개수를 설정을 해줘야죠. 랜덤 포레스트니까 100개 정도로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고정하기 위해서 2024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 훈련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겠죠. 학습시킬 때는 트레인 데이터와 XY 트레인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측을 해봐야겠죠. 자, Y predict는 rf.predict x 테스트.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공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두 개의 스코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SE가 21,450인데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좀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모델을 실험하고 난 다음에 한번 결과를 비교해 볼 거고요. 그리고 결정 개수는 64% 정도 나왔습니다. 자, 어떠한 규제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랜덤 포레스트 회귀를 했을 때 이 정도 스코어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라쏘 회귀 모델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쏘 모델을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한 다음에 라쏘에 대한 모델을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쏘는 그대로 라쏘를 써주시고 규제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를 알파를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1.0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알파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규제가 거의 없다는 거고 100에 가까울수록 규제를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한 중간 정도의 규제가 한 1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의된 라이브러리를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 필수로 하죠. 그 다음에 X트레인이랑 Y트레인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은 Y 프리딕트, 라쏘, 그 다음에 라쏘.프리딕트. 프리딕트는 테스트를 갖고 프리딕트를 있죠. 이렇게 학습을 할 경우에 제대로 됐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가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R2 스퀘어가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왔어요. 기존에 64%였는데 99%에 나왔고, 그 다음 MSE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가 만 단위였는데, 이거는 15.3977이니까 성능이 엄청 좋아졌죠. 자, 마지막으로 리치 회귀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리치 회귀 모델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규제를 동일하게 1.0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학습을 하고 그리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측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예측한 모델이 어떤 성능을 보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게 나와야 할 텐데요. 자, 네. R2 점수는 거의 같은데 0.0001이 좋아졌네요. 그리고 MSE는 더 좋아졌습니다. 15에서 11로. 그러니까 결국 이 데이터셋의 실험 결과를 보면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수에 대한 설명력도 높지 않고 그리고 오차도 크게 발생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과적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라쏘 같이 변수를 아예 0으로 만드는 일부 불필요한 변수를 0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성능은 많이 좋아지지만 그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다 없애지 말고 불필요한 변수를 최소화하는 리치 방식으로 썼을 경우가 성능이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보이네요. 결과로 보면 결국은 리치 회귀가 L2 규제인 리치 회귀가 성능이 제일 좋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태까지 공부한 라쏘와 리치가 어떤 데이터셋 분석에 활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라쏘형 데이터, 그러니까 라쏘 모델을 썼을 때 적합한 데이터가 무엇일까? 변수들이 많은데 정말 핵심적인 변수들은 몇 개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영향도도 없는 경우, 이런 라쏘형 데이터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을 예측한다라고 그런 모델을 만든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택 가격에는 일부 변수들만 크게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수입이라고 예를 들면 그 수입의 개수를 완전히 0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이제 제외가 되면은 오히려 모델이 과적합되지 않고 일반화돼서 잘 맞출 수 있다. 이럴 때 라스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리치 같은 경우는 변수들이 뭐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는데 만약에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게 되면은 약간 좀 다른 잘못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면 원래는 예를 들어서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 나이가 개수가 3, 수입이 5, 교육이 2, 뭐 이런 게 개수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세 개 다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0.8, 1.3, 0.5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해갖고 이제 덜 중요한 개수를 상대적으로 줄이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리치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엘라스틱 넷도 아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아예 변수를 없애버리고 싶어 또는 아예 변수를 다 남기고 싶어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혼합해서 쓰고 싶어 할 때는 엘라스틱 넷이라는 그런 모델링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라쏘 리치 할 때 제일 헷갈렸던 부분은 라쏘는 L1, 리치는 L2인데 이게 왜 L1, L2일까?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 그러면 L1이 먼저 나온 걸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리치가 오히려 먼저 나왔더라고요. 근데 왜 L2일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실제적으로 이 L1, L2는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리를 측정을 할 때 쓰는 방법. 그러니까 거리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희는 여기서는 오차를 의미하잖아요. 계산을 할 때 그 위치는 제곱값 갖고 제곱에 이제 루트를 씌워서 하는 걸 갖고 거리를 하는 유클리드 거리를 쓰는데 그게 L2와 관련된 거고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변수들을 없애지 않고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 봉우리처럼. 그래서 유클리드 거리를 쓰고 있고 그리고 L1은 그 절대값을 갖고 거리를 측정하는 맨하튼 거리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올가미 방식 그러니까 필요 없는 변수는 올가미를 씌워서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 이런 관점에서 라쏘는 L1이라고 부르고 리치는 L2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리치와 라쏘어 알고리즘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데이터의 중요한 부분을 추출하여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았죠. 이는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알고리즘은 과적합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는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만 너무 잘 맞춰져 다른 새로운 데이터에는 잘 맞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알고리즘이 단지 코드의 모음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이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